안녕하세요. 더해치과병원 병원장 임세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시작하기 전에도 이제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개원 14년 축하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14년 동안 정말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초창기부터 직원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러진 않았어요. 저 처음에 28명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원장님들 그때 처음에 5분이었나?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원장님 10분이고 해서 지금은 이제 85명 그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축하의 인사말을 남겨주고 계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또 닉네임 좀 불러주시면, 아이디 불러주시면 또 좋아하시거든요. 이게 네. 저도 이런 건 처음이어가지고 남구님께서는 네. 제 인생 치과라고 이런 거 네. 완전 극찬 아닌가요? 네네네. 임플란트 5개 하셨는데 하나도 안 아팠다. 무적의 탱크님 네. 임플란트 할게는 하나도 안 아팠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런 라이브 방송을 보기만 하다가 계속 이렇게 이 닉네임을 읽잖아요. 네. 이게 이런 거군요. 그죠? 약간 느낌이 남다르시죠?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소통하면서 오늘 라이브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받았던 내용을 토대로 우리 원장님께 답변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 궁금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원장님께서 질문을 한번 보시고 잠시 생각을 하신 다음에 네네. 답변을 해주시면 네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7757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틀니로 고민하고 계신데 한두 개가 아니라 임플란트로는 안 될 것 같다. 최근에 임플란트 틀니를 알게 되었는데요. 틀니보다 좋은 것 같은데 비용이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네네네. 틀니가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네. 유지할 게 없다 보니까 말씀하실 때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살이랑 직접 닿다 보니까 너무 이제 아파하세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식사를 잘 못하시고 그런데 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비용도 이제 다양하고 그런데 뭐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뭐 임플란트를 2개나 4개 정도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 틀니를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가장 비용을 조금 어떻게 최소로 하면서 좀 식사를 어르신들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비용은 환자분들이 조건에 따라서 좀 차이는 납니다만 정확한 비용은 한번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마다 다 이제 구강 구조라든지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접 오셔가지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음식, 카라멜 젤리, 저도 이거 참 좋아하는데요. 요거를 먹으면은 아래 어금니 쪽이 시릴 때가 있대요. 어금니 아래쪽이 좀 마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가요? 이게 좀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될까요? 라고 하시네요. 네. 마모라는 게요. 네. 대부분 이제 치경부 마모가 많아요. 치경부 마모라는 게 뭐냐면 그 치아랑 잇몸 경계 부위가 좀 양치질에 의해서 이렇게 패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위가 이제 단 음식이나 뭐 차가운 음식에 이제 시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되게 흔하고요.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그 부위를 이제 이 색깔로 이렇게 좀 메꿔주는 이런 치료로 증상이 많이 해결될 수 있어요. 이가 잘 썩는 사람과 잘 안 썩는 사람이 있다던데 진짜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제 동생은 정말 양치를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양치를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더 많이 썩어요. 그래서 이거 저 정말 궁금했어요. 이거 제가 마치 질문 드린 것 같네요. 그럼요. 예.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질환이 크게 충치랑 풍치, 치주염이 있거든요. 네. 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치 이완율이라는 게 있고요. 네. 풍치도 어떤 유전적으로 인해서 어떤 염증이 잘 생기시는 분이 있고 저항성이 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양치를 잘 안 하셔도 어떤 네. 분들은 충치가 잘 안 생기고 어떤 분들은 치질환이 잘 이완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람들마다 다 선천적으로 어떤 그게 약간 달리 있을 수 있습니다. 오, 그럼 선천적으로 좀 이가 약하면은 뭐 그냥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선천적으로 이가 약하다. 네. 뭐 선천적으로 잇몸이 약하다.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채팅방에서 네. 채리란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아버지께서 전원 네? 임플란트 하시려고 이를 다 발치하고 뼈에 싣고 임플란트 임시 틀니를 쓰며 기다리고 계신데 틀니가 불편해서 잘 안 끼시고 밥을 잇몸으로 씹어 드시는데 임플란트 할 때 걱정이 되어서요. 최대한 죽이나 빵이라는 들고 계신데 이게 아마 치아가 다 안 좋으셨을 거예요. 치주 질환으로. 그래서 결국은 치아를 다 뺐습니다. 뺐고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아마 되게 뼈가 많이 안 좋으셨으니까 미리 뼈 이식을 하셨나 봐요. 그러면 그동안은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임시 틀니를 하셨는데 그 임시 틀니가 많이 불편하십니다. 식사를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 못 드시고 죽이나 빵을 드시고 그런데 완성할 때까지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참 해결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미리 임플란트를 심어서 임시치아를 고정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병원마다 선생님마다 좀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사전 질문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치 후 가글이나 자일리톨검을 씹어도 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양치를 일단은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우리가 흔히 333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많이 들어본 말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3분 정도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양치 후에 가글 용액을 추가적으로 쓰시는 거 훨씬 좋습니다. 그것이 화학적으로 남아있는 세균을 더 제거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 가글액을 추가적으로 가글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가글 하고 나서 물로 한번 헹구는 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한 번 정도는 왜냐하면 그 남아있는 것이 그 가글액이 너무 강하거나 그러시면 한 번 정도 일반 물로 워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잇몸이 가끔 붓고 아픕니다. 잇몸 관리 방법은 따로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정기적인 치과 관리. 여기서 염증이 있다면 전문적인 치과 치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역시나 치과와 친해져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어서 또 사전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어금니를 신경치료하고 6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크라운 치료를 했어야 했는데 아프지 않아서 안 해버렸더니 잇몸에 염증이 생긴 것 같은데 뒤늦게라도 치료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뒤늦게라도 치료를 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치료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그런데 크라운을 하지 않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치아가 약합니다. 크라운은 보호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크라운을 씌우지 않으면 치아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또 크라운 자체를 하지 않으면 다시 안에서 신경에서 염증이 재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병원을 다시 방문하셔서 염증이 재발한 그럼 재신경 치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빨리 치료하고 크라운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빨리 병원 재방문하셔서 치료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39세 남자입니다. 어금니에 20년 전 치료한 크라운 금리가 있는데요. 통증이나 불편한 게 없는데 다시 바꿔줘야 하나요? 그리고 크라운 재료에 따른 수명이 또 있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20년이나 되셨다면 가능하면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된 크라운은 안에 제거를 해보면 안에 염증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크라운의 재료 약간 차이를 있을 수 있지만 요즘에 최근에는 질코니아라는 것들을 병원마다 거의 다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가지로 요즘에 신소재고 많이들 병원마다 추천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신 중 출산 후 치과 치료는 안 받는 게 좋나요? 안 좋다고 하면 언제부터 치료받는 게 좋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임신 중에는 초기, 중기, 후기에 따라서 치료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초기는 아무래도 가급적이면은 태아한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치과 치료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임신 중에 꼭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또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신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치과 치료를 스케일링이나 아니면 사랑니 발치 이런 것들 미리 좀 하시는 거 꼭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출산 후에는 언제쯤부터 받는 게 좋을까요? 출산 후에는 대부분의 치과 치료 크게 문제 없습니다. 네, 바로 받으셔도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또 사전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니 사랑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정을 한 상태이고 한쪽은 반보다 작게 올라왔고 한쪽은 곧 올라올 예정인 것 같은데요. 사랑니 빼는 게 너무 무서워서 최대한 안 아프게 하고 싶은데 조금 올라온 사랑니만 먼저 뺄까요? 아니면 그냥 둘 다 한 번에 빼버릴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네. 상태를 봐야 됩니다. 네. 상태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일부만 올라온 사랑니들이
대부분 문제를 일으킵니다. 음식물이 아. 끼면서 안에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 아마도 시차를 두고 둘 다 발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그쵸, 그쵸. 네. 아무래도 그냥 냅두면은 또 얘가 냅두면 썩을 힘들 수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 이어서 또 실시간 채팅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리틀보이님, 치아 관리 방법 맞기 전에 그 점검할 수 있는 치과 방문 주기. 저는 보통 6개월 단위로 추천드립니다. 아, 6개월 6개월 단위로? 단위로 치과 방문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네. 충치 치료 전에는 통증이 없어 치료 후에 통증이 발생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충치 치료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충치 부위를 치아를 삭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신경이랑 조금 더 근접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시림이나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재방문을 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걸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도로진님, 신경치료 했는데 밑에 고름 주머니 생겨서 다시 신경치료 하거나 안 되면 임플란트를 10년 전에 그렇지 않습니다. 신경치료 성공률이 100%는 아닙니다. 신경치료 하고 나서 다시 염증이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경치료가 성공이 된다면 임플란트 안 하실 수도 있고 신경치료가 성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하실 수 있는데 충분히 이거는 어느 병원이나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치료가 잘못되고 잘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치과를 건한님 치과를 여러 군데 가보니 여기선 치료해라 저기선 병원마다 다르죠. 그건 다를 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선생님 말이 맞고 틀린 건 아닙니다. 선생님마다 약간의 치료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은 정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실시간 채팅도 저희가 확인하면서 사전 질문도 이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칫솔은 모가 부드러운 것과 드센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라고 네, 해주셨어요. 칫솔 모가 세고 부드러운 거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환자분의 잇몸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서 추천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어서 또 사전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약간 실인데 치과에서는 충치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치과를 가봐야 하는 걸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우리가 실인 원인은 단지 충치만은 아닙니다. 잇몸이 약간 마모돼서 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잇몸이 퇴축돼서 뿌리가 약간 드러나서 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치료를 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민감한 치아라고도 하고요. 이런 경우라면은 환자분이 약간 너무 차가운 거 이런 거 좀 피하시면서 일상생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사전 질문을 통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는 시간 가졌는데요. 아마 공통되게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셨던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궁금증을 좀 해소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분께서도 질문을 해주셨어요. 가나다라님께서 네. 앞니 잇몸이 점점 검은색으로 변하고 있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잇몸 미백 치료를 받으면 다시 잇몸색이 돌아올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이게 아마 앞에 앞니 잇몸이 네. 크라운을 하고 나서 변색이 된 건지 아니면 원래 크라운 하지 않은 자연치아가 변색이 된 건지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네. 크라운 한 치아가 검게 보이는 거라면은 이게 오래돼서 안에서 크라운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크라운을 하지 않은 자연치아가 변색되는 거라면 잇몸이 어떤 멜라닌 색소에 의해서 변색되는 겁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멜라닌 색소를 제거해서 잇몸을 선홍색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질문. 네, 수호진님, 잇몸이 자꾸 더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오로 상담을 받아보면, 네, 잇몸이 퇴축인데요. 잇몸이 퇴축이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관상으로 문제가 되신다면 치은 이식이라는 수식을 통해서 퇴축된 잇몸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박소연이 1년 전에 충치가 있다 근데 아직까지 치료를 못 받고 있어. 무섭기도 아플 것 같은 데가 없나요? 치료 받으세요. 안치를 잘한다고 하는데 이가 페인인 건 왜일까요? 네, 이게 좀 전에 질문하신 칫솔모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칫솔모가 너무 강한 거를 쓰면 네. 잇몸이 마모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질문이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어떤 것부터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두 분 정도만 질문을 더 받고 저희도 이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엉님, 백태가 고민이라는 양치 혀클리너, 양치 가글레
사용하는 잘 안 아프신 것 같아요. 이것도 치과병원에서 네, 뭐 혀클리너 사용하시는 거가 좋습니다. 혀클리너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가글을 같이 쓰시면 대부분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교정을 하면 잇몸이 많이 약해서 아직 고생하다 반대하시는데 교정을 하면 잇몸이 약해지나요? 저도 이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교정을 하게 되면 치아를 움직입니다. 치아를 움직이면 약간 치조골이 뭐 약간 녹을 수도 있고 뭐 잇몸이 약간 퇴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은 교정은 하는 겁니다. 교정을 하는 거고 그 교정을 하면서 충분히 잇몸 관리를 잘 해주면 대부분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득이 더 많다면 약간의 실은 충분히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 걱정하시는 만큼의 어떤 잇몸의 문제가 절대 생기진 않습니다. 치과 공포증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시는데 뭔가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임플란트 시술 같은 경우에 네, 사실 뭐 치과 공포증 없는 사람 없죠. 그렇죠. 저도 너무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치과 공포증은 대부분 마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또 임플란트 마취해도 아프지 않을까 두 가지 생각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마취할 때 안 아프게 해드리는 여러 가지 특수 장비들이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네. 그다음에 임플란트 생각보다 마취만 잘하면 1도 안 아픕니다. 그건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원장님 저희가 사전 질문도 그렇지만요. 채팅에서도 이미 치아는 아파요. 얼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치아가 아픈 것보다 치과 치료가 더 무서워가지고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치과에서 나는 그 특유의 소리 있죠. 윙 소리 나는 그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들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치과 치료는 왜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얘기 좀 해주세요. 치과 치료가 사실 무섭죠. 네. 그러니까 무섭고 저도 사실 이제 치료를 받아보면 네. 뭐 다른 과는 제가 다 참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치과가 제일 아파요. 솔직히. 원장님도 제일 아프신가요? 아픕니다. 그러니까 마취가 너무 무섭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힘든 게 이게 소리가 바로 귀 옆에서 나잖아요. 그쵸. 그 소리가 너무나 이제 고통스럽고 그리고 특히나 그 치과 치료를 하면서 신경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치아의 시림 통증이 네. 상당히 그 전달되는 게 강하거든요. 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떤 통증보다 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경치료 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최근에 또 신경치료를 받을 일이 있어서 이제 그 과정을 저희 직원분들이 이제 동영상을 찍었어요. 맞아요. 이번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우리 네. 원장님께서 그 치료를 받으시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네. 많이 무서우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꾹꾹 참았어요. 끝까지 버텼어요, 저도. 저희는 이제 우리만 버틴다고 생각을 했는데 원장님도 최대한 미루시는군요. 계속 버텼죠. 계속 버티고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제가 계속 뭘 했냐면 하여튼 장비는 제가 다 네.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받을 치료가 아프지 않을까. 안 아프게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마취 장비, 그다음에 네. 신경치료 장비, 좋다는 장비는 제가 다 테스트를 해보고 네. 괜찮은 거 제가 다 이제 구입을 했죠. 그래서 그걸 다 요번에 이제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실험 대상이었죠. 네. 정말 안 아팠어요. 아, 정말요? 와,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직접 테스트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남구님께서 정말 하나도 안 아프셨다고 네, 이런 그러니까, 후기가 있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가 신경치료 할 때마다 네. 제가 정말 심박수랑 혈압이 너무 올라가거든요. 네. 왜냐면 저는 그 치료 과정을 너무 잘 알잖아요. 상상이 되시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뭘 할 거, 난 이제 아플 거야. 이제 이게 뭐가 뚫릴 거니까 이제는 아플 거야. 이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전 너무 알거든요. 네. 너무 알거든요. 그 다음 과정을. 그런데 이번엔 정말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리뷰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신경치료인데 하나도 안 아팠어요. 뭐 이런 글 너무 뿌듯했어요. 와, 원장님 물론 저희 신경 원장님께서 전문 네. 선생님께서 잘 하시는 것도 있지만 좋은 장비들을 잘 세팅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마취 안 아프다는 리뷰들 많이 진짜로 네. 신경치료할 때 진짜 이 병원 안 아파요. 이 말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직접 해보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진료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네. 들어서 스케일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깜빡깜빡해요. 네네네. 스케일링을 내가 작년에 받았나? 네네. 6개월에 한 번, 그렇죠. 1년에 한 번은 받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거의 다 네. 대부분 그러시죠? 그렇죠. 예.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진료 상황을 잘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어플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맨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환자분들이 처음에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하셨을 때 저희가 이제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전 그게 네. 싫었어요. 왜요? 그냥 오시면 그냥 누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해서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이거를 이제 처음에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바로 환자 정보를 뜰 수 있게끔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뭐 예약, 접수, 수납, 서류 발급 뭐 이런 모든 것들 그다음에 환자분들의 치료 내용 네. 그다음에 그날 받고 하신 것들이 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알림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을 어플리케이션으로 더 관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이걸 개발하고 있고 업데이트하고 있고 더브레인님 대학병원에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병원밖에 없습니다. 역시 어디든 이런 없습니다. 자신감 너무 좋습니다. 분명합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더와이즈 치과병원 전용 앱을 설치를 하시면 예약, 접수, 진료 내역 확인, 그리고 서류 발급 등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 그리고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더와이즈 치과병원을 검색하시면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병원에서 처음 내원에 접수하실 경우 접수를 클릭하시면 QR코드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 QR코드를 병원 1층 접수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는 태블릿에 스캔을 하시면 자동으로 접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편리하고 다른 치과들과는 차별화가 되는 화면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인 화면에서 진료 내역을 클릭하거나 메뉴바를 클릭하시면 진료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언제 무슨 과 진료를 받는지 또 나를 치료해준 원장님의 성함은 누구인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시면 더 상세한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환자분께서 언제든지 본인 기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필요한 서류들 자동으로 다 그걸 하실 수 있고 그러고 환자분들이 이제 수납 내용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시거든요. 그럼 그쵸. 병원에다 전화를 하고 확인하셔야 되고 또 쉽게 통화 안 되시면 번거로우시고 이런 것들을 네. 그냥 어플리케이션으로 모든 것들을 언제 얼마를 수납하셨는지 이런 모든 것들 그다음에 또 좋은 거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치료받고 나면 주의사항들 이런 게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런 것들 주의사항들 자동으로 저희가 다 전송이 되고요. 언제 치료했는지, 그다음에 어느 원장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는데 그 원장님은 누구신지 이런 것들을 다 모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 후에도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주의사항까지 알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그 관리 시기를 놓치지 않고 또 치과를 방문해서 또 필요한 치료들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 앱까지 설치를 하셔서 조금 더 편안하게 관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것 외에도 간편한 보험 서류 발급은 물론이고요. 익명으로 병원에 문의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가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첫 라이브잖아요. 네.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시고 떨리셨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나요? 다른 방송하고는 다르네요. 네. 제가 뭐 여태까지 어떤 임상 강의, 라이브 강의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네. 이렇게 라이브 방송이라는 거는 이렇게 실시간 채팅도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실시간으로 하면서 하니까 더 긴장이 되네요. 긴장이 됐고 그래도 옆에서 아나운서님께서 잘 리딩을 해주셔서 좀 편하게 잘 끝낸 것 같고 저희 직원들 여러 가지로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 계속 저희 병원을 믿고 계속 꾸준히 내원해 주시는 여러 저희 병원을 이렇게까지 성장시켜줬던 환자분들 너무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 걱정 되게 많이 했었어요. 어떤 걱정하셨어요? 아니 이런 걸 하는데 누가 아무 답글도 없으면 어떡하지? 네. 했는데 너무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실시간 참여해주신 많은 참가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네. 아마 답장을 다 못 드렸던 분들께 너무 죄송한데 네. 아마 저희 상담 팀들이 다 혹시 못 드렸던 빠진 내용을 다 꼼꼼히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더와이즈 치과병원 개원 14주년 라이브를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궁금했던 부분도 좀 해소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더와이즈 치과병원 유튜브 계정을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또 저희가 다음에도 또 유익한 질문과 시간을 가지고 라이브를 또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